여러분은 혹시 동화를 좋아하시나요? 예전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영상 중에는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동화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편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조금 오래 지나서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네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동화 이야기 2편입니다. 영상 속에 다소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빨간 모자 혹은 빨간 두건이란 동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서양의 동화 중 하나이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 시절부터 전해졌던 민담이 그 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엄마가 아이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바로 방금 만든 맛있는 빵을 할머니께 전해달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속을 지나야만 나왔는데요. 빨간 모자는 숲속을 지나다가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늑대는 할머니의 집이 어딘지 물었는데요. 순진한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빨간 모자에게서 할머니의 집이 어딘지 전해들은 늑대는 먼저 지름길로 가서 할머니를 속여 문을 열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할머니인 척 빨간 모자를 기다렸는데요. 할머니의 집에 온 빨간 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 빨간 모자 역시도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나 잡아먹고 배가 불러 잠이 들어버린 늑대를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사냥꾼이 보게 되고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갈라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비어버린 늑대의 뱃속에 돌을 가득 채워 넣었는데요.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늑대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무거워진 몸 때문에 우물 안에 빠져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널리 알려진 줄거리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빨간 모자와 할머니 두 사람 모두 구출되고 나쁜 늑대는 우물 안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되는 엔딩인데요.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도 주고 또 어린아이 혼자 심부름을 다니면 아주 위험하다는 교훈을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 알려졌던 동화의 내용은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합니다. 샤를 페로가 정리한 빨간 모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숲속에 사는 빨간 모자가 심부름을 간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런 빨간 모자가 늑대를 만나는 부분, 또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는 부분까지는 동일합니다. 이후에 늑대가 침대에 누워 할머니인 척하는 점도 동일한데요. 문제는 마지막에 늑대가 빨간 모자까지 잡아먹은 이후 사냥꾼이 나타나 두 사람을 구해주는 엔딩 같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 사람 모두 잡아먹혀버리고 끝나게 됩니다. 원본이 되는 프랑스의 민담은 조금 더 섬찟합니다. 주인공 소녀는 할머니에게 음식을 드리기 위해 떠났다가 늑대가 아닌 늑대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늑대 인간은 소녀의 말을 듣고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고는 소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맛있는 고기와 스프를 대접하는데 사실 이것은 늑대 인간이 할머니의 몸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소녀는 늑대 인간의 몸에 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그가 늑대 인간임을 눈치챕니다. 소녀는 도망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데요. 늑대 인간은 소녀의 발목에 줄을 묶고 다녀오게 합니다. 소녀는 밖에 나가서 줄을 나무에 묶은 다음 그대로 도망쳐서 무사히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엄마가 빨간 모자를 버리려던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언뜻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당시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헨젤과 그레텔 역시도 집에 먹을 것이 너무 없던 나머지 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아이들을 내보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조금 더 무서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쩌면 숲속에 늑대 같은 건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숲속에 늑대가 있으니 조심하라 했지만 그 숲에 늑대 같은 건 사실 살고 있지도 않았고 일부러 내보내려던 빨간 모자가 혹시 돌아오면 곤란하게 되니 빨간 모자를 뒤따라가 숲속에서 엄마가 직접 없애기 위해 늑대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없애야만 하는 죄책감을 가짜 늑대 이야기를 지어냄으로써 조금이라도 덜려던 게 아닐까요? 원래 맹수보다도 무서운 것이 인간이라고 하니까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 누구보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귀여운 존재,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디즈니의 만화 때문에 아주 귀여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피노키오를 도와주는 여러 등장인물 역시 유명한데요. 피노키오를 만들어준 제페토 아저씨, 말하는 귀뚜라미인 지미니 크리켓, 또 피노키오를 마법으로 도와주는 푸른 요정 등입니다. 특히 1940년에 나온 디즈니의 만화영화 피노키오는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피노키오의 원작 제목은 피노키오의 모험이란 제목 외에도 꼭두각시의 모험이란 부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소설로 원래는 지역의 어린이 신문에 연재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작 피노키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꽤 많았다고 하네요. 우선 피노키오는 그다지 착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제페토는 지인에게 받은 나무 토막을 깎아 인형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피노키오가 되었는데요. 피노키오는 제페토에게서 걷는 법을 배우자마자 갑자기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당황한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잡으러 쫓아나갔지만 제페토가 오히려 피노키오를 학대하는 학대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피노키오가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주면 끝날 일이었지만 심술궂은 피노키오는 제페토가 잡혀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데요. 심지어 그런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결국 나중에 제페토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화가 난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혼내주려 했지만 모르고 화덕에 발을 올리고 자다가 다리가 타버린 피노키오를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다리를 고쳐주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그런 제페토에게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너무 가난해 학교에 보낼 돈이 없던 제페토는 자신의 옷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그를 학교에 보냅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만 해놓고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는 등 완전히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디즈니 만화영화에서 피노키오의 조력자로 나온 귀뚜라미, 이 말하는 귀뚜라미 역시 원작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제페토가 학대범으로 몰려 경찰에 잡혀갔던 그날 혼자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에게 이 귀뚜라미가 나타나서 그런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충고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 귀뚜라미의 충고에 화가 난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목수 망치를 귀뚜라미에게 집어던지게 되고 결국 귀뚜라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만화영화에선 아주 유쾌한 동료로서 등장하지만 원작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피노키오가 우연히 금화 5잎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만난 여우와 고양이에게 이걸 자랑하는데 나중에 여우와 고양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강도로 돌변해 피노키오를 뒤쫓아갑니다. 피노키오의 금화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는 금화를 입안에 넣은 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결국 지친 이 강도들은 흉기로 피노키오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나무로 된 몸 때문에 흉기가 부러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강도들은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피노키오의 목을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강도들이 피노키오를 붙잡아서는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장면이 사파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피노키오가 인간이 아닌 나무였다 보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살아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작가는 끝에 가선 이런 묘사를 내놓는데요. 피노키오의 입은 벌어지고 눈이 감기고 혀가 축 늘어졌다. 결국 피노키오가 목숨을 잃게 됐다는 묘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원작 피노키오의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보는 신문에 연재되던 작품에 이런 충격적인 결말을 내버렸던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연재를 계약한 신문사와 원고료로 인해 빚었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성공적인 연재로 인해 신문사는 큰 돈을 벌었지만 작가 콜로디에게는 신문 판매량이 좋지 못하다고 속이며 제대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신문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눈치챈 콜로디가 열받아서 홧김에 이런 결말을 내고 연재를 끝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독자들이었는데요. 독자들과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게 되자 작가에게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신문사를 비판하게 되고 결국 신문사가 콜로디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다시 피노키오 이야기가 연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피노키오는 약간 심술맞은 개구쟁이로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소원대로 인간이 된다는 결말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그 옛날에도 임금체불 때문에 갈등이 존재했었네요.
백설공주 이야기도 참 유명한 동화 중 하나죠.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원래 왕비였던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되자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백설공주는 새로 들어온 계모 왕비의 질투에 의해 위기를 겪다가 성에서 달아난 뒤 7난쟁이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결국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비가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게 만들고 백설공주는 그대로 눈을 감게 되나 싶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결말입니다. 원래 백설공주 이야기 역시도 민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유래된 민담이었다고 하는데요. 민담을 수집하고 동화로 만들어 출간했던 그림형제의 그림동화 책에 정식으로 수록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림형제의 그림동화에 수록된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이 백설공주의 원작 역시도 따지고 보면 꽤 충격적인 설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왕비가 백설공주를 없애고 싶어하는 이유는 질투입니다. 마법의 거울이 더 이상 자신을 예쁘다고 하지 않고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계모였던 왕비가 엄연히 성인이었기에 당연히 백설공주도 최소한 10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작에서 백설공주는 겨우 7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원작에서의 묘사도 백설공주가 7살이 되자 왕비의 아름다움을 능가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인이었던 왕비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도 안 되는 아이를 질투했던 것입니다. 또 계모 설정 역시도 나중에 추가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친모가 자기 자식을 질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얼마 후에는 사냥꾼을 불러서 백설공주를 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처리해달라 부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처리의 증표로서 백설공주의 폐와 간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사냥꾼은 어린아이를 해코지할 수는 없었기에 공주는 그냥 보내주고 짐승의 폐와 간을 가져가 왕비를 속이는데요. 왕비는 사냥꾼이 가져온 폐와 간을 보고 아주 만족한 뒤에 그것을 요리해서 먹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백설공주는 무사히 달아나기는 했지만 왕비가 부탁하는 내용이나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 꽤 잔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잘 알려진 대로 7난쟁이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를 눈치챈 왕비가 공주를 찾아오게 되죠. 보통은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으로 눈을 감게 되는데 사실 왕비는 사과를 줄 때까지 총 3번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2 방법은 아이들이 보기엔 좀 잔인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듯한데요. 2가지 방법 중 하나는 머리빗에 독을 묻힌 다음 공주의 머리를 빗겨서 암살하는 방법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가져가서 공주의 목을 레이스로 조르는 묘사였습니다. 나중에 백설공주가 눈을 감자 난쟁이들은 유리로 관을 만들고 백설공주를 묻어주러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왕자와 마주치게 되고 왕자는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자신에게 관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꽤 묘사가 좀 기묘합니다. 백설공주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신을 건네달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처음엔 난쟁이들이 왕자의 제안을 거부하지만 왕자가 아주 끈질기게 제발 넘겨달라고 애원해서 마지못해 넘겨준다는 묘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왕자가 시신에 집착한다는 묘한 느낌까지 받게 합니다. 실제로 왕자는 백설공주가 들어있는 관에 심하게 집착하는데요. 1812년에 출판된 판본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빠져버린 나머지 어디를 가든 그녀가 들어있는 관을 가지고 다녀야만 해서 왕자의 하인들이 무거운 유리관을 매번 들고 다녔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결국 열받은 왕자의 하인들 중에 한 명이 너무 화가 나서 관 속에 있던 백설공주를 꺼내 한 대 세게 때렸는데요. 그 순간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튀어나와서 백설공주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하인들 중 하나가 넘어지는 바람에 관이 떨어졌고 그래서 사과가 튀어나왔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었다네요. 왕비의 최후 역시도 꽤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백설공주를 자기의 성으로 데려간 왕자는 그녀에게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듣게 되고 2 사람의 결혼식에 계모 왕비를 초청하게 됩니다. 왕자는 왕비를 불러내어 그녀를 처벌하게 되는데 그 처벌 방법은 바로 불에 뜨겁게 달고
달군 철로 된 신발을 신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녀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여담으로 왕비가 당한 것과 비슷한 처벌은 실제로 존재했던 고문과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신발이 따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불에 달궈진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왕비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특히 백설공주는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궁금합니다.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리 악당이지만 끔찍하다고 여겼을까요? 백설공주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왕비가 최후를 맞이한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비가 목숨이 다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시 행복한 결혼식을 계속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왕비가 엄연히 악인이기는 했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꽤 끔찍한 형벌이 벌어졌는데도 그 뒤에 태연하게 결혼식을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혼식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오늘 동화 원작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던 동화들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원작 쪽의 설정이 꽤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제가 미스터리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취향이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도 싶네요. 여러분은 원작과 다듬어진 스토리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흥미롭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동화들에 관한 이야기 2편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